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본머스는 현재 무릎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인 에네스 우날이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토트넘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애덤 스미스 또한 회복 중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 힐이 계속해서 오른쪽 풀백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바포데 디아키테와 라이언 크리스티는 브라이튼전에서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이번 뉴캐슬전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브라이튼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벨리코 밀로사블레비치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번에도 마르코 세네시와 함께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알렉스 스콧이 타일러 아담스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진에는 세메녀, 테버니어 브룩스, 에바닐손이 나설 전망입니다. 뉴캐슬은 새로 영입한 요한 위사가 부상으로 아직 데뷔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이콥 램지도 이번 경기에 결장합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전에서 팀의 유일한 득점을 올린 앤서니 고든은 리버풀전 퇴장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하비 반스 볼테마데, 안토니 엘랑카가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키어런 트리피어와 파비안 샤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티노 리브라멘토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하고 루이스 홀에게 시즌 첫 선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 수비는 말리크 티아우와 덴번 조합이 유력합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는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인 프리미어리그 9위를 기록하며 에디 하우 시절의 성과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도 본머스는 리그 4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버풀 원정에서 2대4로 패한 뒤 울버햄튼, 토트넘, 브라이튼을 연이어 꺾고 현재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본머스는 뉴캐슬을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기억도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올 시즌 공식전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승으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울버햄튼전에서야 볼테마데의 데뷔골로 겨우 첫 승을 거뒀고 직후 치른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바르셀로나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뉴캐슬은 2022년 12월 EFL컵 이후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가 없고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는 2020년 7월 4대1 승리 이후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머스는 초반 기세가 좋고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홈팀 본머스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덜랜드의 르브리스 감독은 미드필더 엔조 르페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라니트 자카와 하비브 디아라 같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발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 구성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윌슨 이지도르가 최전방에 서고 양 측면에는 시몬 아딩그라와 샘스딘 탈비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다니엘 발라드가 시즌 초 2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섰던 만큼 이번에도 선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중원에서 심각한 부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도 오나나와 유리 틸레망스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에메리 감독은 라마레 보가르데를 더블 볼란치 중 한 자리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에서 돌아온 부바카르 카마라의 합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비 엘리엇과 에반 게상드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다소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 피노 등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간신히 패배를 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승격 첫 시즌을 치르는 르브리스 감독의 출발은 기대 이상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된 팀들이 첫 승을 거두기까지 6라운드가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선덜랜드는 이미 리그 초반 2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덜랜드는 5경기에서 90분 기준 단 1패만 기록했습니다. 그 패배는 8월 23일 벌리와의 경기에서 0대2로 당한 것이며 이어진 EFL컵에서는 허더즈필드 타운과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리그에서는 현재 5득점 3실점을 기록 중이며 다만 경기당 유효 슈팅이 평균 2.3회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아스톤 빌라는 시즌 초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9월 13일 에버턴과 0대0으로 비겼지만 상대가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친 덕분에 패배를 면한 경기였습니다. 에메리 감독 체제의 빌라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렸으나
리그 개막 후 2패와 2무승부, 여기에 EFL컵 승부차기 패배까지 겹치면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는 올 시즌 3경기에서 2번 패하고 1번 비겼으며 지난 시즌 막판에도 원정 4경기 중 3경기를 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개막 리그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불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양 팀은 2018년 이후 처음 맞붙습니다. 2010년부터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빌라가 6승 7무 2패로 우세하지만 이번 시즌 상황만 놓고 보면 중원의 공백이 큰 빌라가 주도권을 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최소한 승점 1점 이상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다소 부진했던 에베레치 에제는 이번 주말 리그 경기에서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그를 중원에 녹여내지 못한다면 벤치에서 시작할 확률이 큽니다. 주중 산마메스 원정에서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2개씩 기록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와 레안드로 트로사르는 왼쪽 윙 포지션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오른쪽 윙은 부카요 사카가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 노니 마두에케가 시즌 초반에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갈 기회를 잡을 전망입니다. 미드필드의 마틴 웨데고르는 어깨 부상이 재발하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가브리엘 제주스와 카이 하베르츠는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주말 수비진의 긍정적인 소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존 스톤스가 근육 불편 증상에서 회복하며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합류한 라이언 체르키와 오마르 마르무시 그리고 레이안 아이트 누리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 여전히 전력은 불완전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수비수 니코 오라일리가 왼쪽 풀백으로 계속 기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신화를 쓴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도 유럽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중 스페인 원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의 활약 덕분에 승리를 챙기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집중하는 아스날은 리그 초반 4경기에서 3승을 챙기며 리버풀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승격팀 리즈 유나이티드를 5대0으로 대파하고 노팅엄 포레스트를 3대0으로 꺾으며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최근 3시즌 연속 리그 준우승에 머문 아스날 팬들은 이제 우승 트로피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도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시즌 초반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하란드와 포든의 득점으로 3대0 대승을 거두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나폴리를 2대0으로 꺾으며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에링 홀란드는 시즌 초반 5경기에서 벌써 6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도 모두 득점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스날이 최근 맨시티전에서 이어가고 있는 좋은 성적 그리고 홈에서 보여준 강력한 경기력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맨시티의 우승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기이며 아스날이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또 한 번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주말 경기를 앞두고 하비 야브레스와 마라시 콤블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두 선수 모두 컨디션 체크가 필요하며 경기 전까지 출전 가능성을 지켜봐야 합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는 올 시즌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은 무리키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즌 첫 골을 기록하지 못한 마테오 조셈 역시 선발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측면에서는 전 바르셀로나 공격수 파블로 토레가 또다시 출전할 전망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알렉스 바에나, 호세 히메네스, 티아고 알마다가 부상으로 확실히 결장하고 조니 카르도소와 훌리안 알바레스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알바레스는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리버풀전에도 빠졌으며 이번 경기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대신 니코 곤살레스가 왼쪽 측면을 책임질 가능성이 크고 다비드 한코, 코케, 알렉산더 쇠를로트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올 시즌 라리가 개막전에서 바르셀로나에 0대3으로 완패했고
이어 셀타 비고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을 챙겼지만 이후 레알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에 연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리그 19위에 머물러 있어 출발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10위를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까지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쉬운 흐름입니다.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는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65경기 중 18승을 거두고 33패를 당했으며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아틀레티코가 승리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올 시즌 리그 개막 후 에스파뇰에 패하고 엘체와 알라베스에 연달아 비기며 초반 부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9월 A매치 휴식기 이후 비아레알을 2대0으로 꺾으며 첫 승을 기록했고 직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리버풀과 2대2까지 따라갔지만 종료 직전 반 다이크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아쉽게 패했습니다. 현재 아틀레티코는 리그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11위에 머물러 있으며 선두 레알 마드리드와는 벌써 승점 7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최근 흐름과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힘겹게나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한 경기 내용은 아니겠지만 시메오네의 팀이 필요한 승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주말 경기에서도 라민 야말을 여전히 기용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목요일 경기에도 결장했으며 플릭 감독은 핵심 자원의 몸 상태를 신중히 관리하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알레한드로 발데, 가비 역시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뉴캐슬전에서 무릎 통증으로 우려를 샀던 파우 쿠바르시는 출전 가능하지만 이번 헤타페전에서는 로테이션 차원에서 벤치로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페르민 로페스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대신 다니 올모와 페란 토레스가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반면 마커스 레시포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기세를 이어가며 이번에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헤타페는 후안미가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3골을 기록 중인 아드리안 리소가 보르하 마요랄과 함께 공격을 책임지고 루이스 미아는 4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오 마르틴도 중원에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목요일 챔피언스리그에서 뉴캐슬을 원정에서 제압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전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레시포드가 세 팀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라리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개막 4연승을 달리고 있어 작은 실수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4경기에서 3승 1무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전히 캠프 누 보수 공사가 끝나지 않아 이번 경기 역시 수용 인원 6,000명 규모의 유한 크루이프 스타디움에서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발렌시아전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헤타페는 9월 13일 레알 오비에도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초반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 승점 9점으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시즌 13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 시즌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역대 4승에 그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단 한 차례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에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지만 전력 차이와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는 로마와의 더비전을 앞두고 전력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원의 핵심 니콜로 로벨라와 공격의 중심 발렌틴 카스테야노스가 모두 출전 가능 여부를 놓고 회복 레이스를 펼치고 있으며 마티아스 베시노 역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수비진의 사무엘 지고, 파트릭, 마누엘 라차리는 결장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리 감독의 선발 구성은 쉽지 않으며 카스테야노스가 나오지 못할 경우 블라이에 디아가 대체자로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 로마 출신인 페드로도 오랜만에 선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로마는 부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고전하는 레온 베일리와 파울로 디발라가 결장하고 마리오 에르모소와 윙백 웨슬리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디발라의 공백은 에반 퍼거슨이 메울 수 있으며 그는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2골을 기록했지만 클럽 경기에서는 거의 11개월째 무득점인 상태입니다.
퍼거슨은 로마 소속으로 첫 골을 더비전에서 기록한다면 10년 만에 특별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 지난 시즌 더비 데뷔전에서 득점한 마티아스 수레는 이번에도 출전이 유력하며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중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리에 A 무대에서 163번째 로마 더비로 직전 맞대결이었던 지난 4월에는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라치오의 로마뇰리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수레가 동점골로 응수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5위로 시즌을 마쳤고 라치오는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뒤 사리 감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동결로 전력 보강이 막혔고 시즌 개막 후 3경기에서 2차례 패배를 당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코모에 충격패를 당한 뒤 헬라스 베로나를 4대0으로 완파했지만 직전에는 승격팀 사스올로의 0대1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게다가 라치오는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홈 부진으로 최근 홈 13경기에서 단 2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리에 A에서 홈 기준 최근 8경기 연속 로마 더비 무패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기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 로마는 지난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꾸준히 반등했습니다. 최근 2번의 더비에서 승점 4점을 가져오며 라치오를 제쳤고 최근 4차례 리그 더비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 부임 후 치르는 첫 로마 더비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 볼로냐, 피사를 연달아 제압하며 클린시트를 이어갔지만 직전 토리노 원정에서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며 0대1로 패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2경기 연속 패배한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반드시 반등을 노릴 것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니스를 상대하기 전 치르는 중요한 경기라는 점에서 로마가 약간은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비에서는 언제나 예상이 무의미해지고 감정적인 흐름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팀 모두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 분명하며 라치오도 불안한 출발을 딛고 승점 1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로마 더비는 다시 한번 다수의 경고와 거친 플레이가 쏟아질 경기로 예상되며 사리와 가스페리니 두 감독의 대응도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인터밀란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허리 통증으로 휴식을 취했던 주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번 주말 사스올로전에서 복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아약스전에서 마커스 튀람과 함께 선발로 나섰던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지토는 벤치로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밀 영입 선수 마누엘 아칸지가 지난주 유벤투스와의 더비 디탈리아에서 세리에 데뷔전을 치렀으며 이번에도 수비 라인에 선발로 나서 스위스 대표 동료 얀조머 앞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사스올로는 주중 라치오전 도중 교체 아웃된 세바스티안 발루키에비치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공격수 라우르스 스켈레룹은 복귀할 전망이며 예페르손 파스만 결장이 확정적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감비아 대표팀 첫 골을 기록한 알리웨 파데라는 교체 투입 직후 결승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번에도 아르망 로리앙테와 함께 인터밀란 출신 공격수 안드레아 피나몬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메니코 베라르디 역시 산시로에서만 세리에 A 7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어 경계 대상입니다. 인터밀란은 2020년 PSG와의 결승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 복귀했으며 이번 아약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유럽 무대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하칸 차라노글루의 코너킥을 마커스 튀람이 2차례 머리로 마무리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시몬의 인차기 감독과 결별 후 크리스티안 치부 감독 체제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인터밀란은 세리에 A에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리노를 5대0으로 대파하며 강한 출발을 했지만 곧바로 산시로에서 우디네세에 충격패를 당했고 이어진 유벤투스와의 더비 디탈리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3대4로 무너졌습니다. 나폴리와 유벤투스가 모두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터밀란 역시 더 이상 승점을 잃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는 인터밀란의 대표적인 천적 사스올로입니다. 두 팀은 세리에 A에서 22차례 맞붙어 사스올로가 10승을 챙겼으며 최근 9번의 산시로 원정에서 단 2번만 패배했습니다. 특히 2년 전 베라르디의 활약으로 2대1 승리를 거둔 기억도 있습니다. 사스올로는 올 시즌 세리에 B 우승 후 승격해 다시 1부에 적응 중입니다. 개막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에게 패하고
이후 크레모네세에도 무너졌지만 직전 라치오전에서는 파데라의 결승골로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현재 인터밀란은 새로운 감독 체제 아래 다소 불안정하지만 아약스전 클린시트로 수비 안정감을 회복했고 홈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합니다. 사수올로가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팀임은 분명하지만 인터밀란이 이번에는 천적 징크스를 떨쳐내고 중요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주말 경기를 앞두고 전력 누수가 상당합니다. 로베르트 안드리히와 에세키엘 페르난데스가 징계로 결장하며 엑세키엘 팔라시오스와 마르탱 테리에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여기에 전 글라드바흐 출신인 요나스 호프만도 허벅지 부상 회복 중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호프만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글라드바흐에서 200경기 이상을 소화한 바 있어 친정팀을 상대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원정팀 글라드바흐 역시 부상 악재가 있습니다. 주장팀 클라인디엔스트가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탄 응우무도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왈르 모히아와 니클라스 스비더도 출전이 불투명해 전력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은 목요일 코펜하겐 원정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두 차례나 끌려가다 경기 막판 동점골을 넣으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새 사령탑 카스퍼 휠만드 감독에게는 부임 이후 두 번째 경기였는데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팀의 투지와 끈질김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도 퇴장으로 9명이 된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홈팬들에게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글라드바흐는 최악의 시즌 출발을 보였습니다. 개막 이후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승점은 함부르크와의 무득점 무승부로 얻은 한 점이 전부입니다. 이후 슈투트가르트에 0대1로 패하고 브레멘에게는 홈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며 결국 헤라르도 세오안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현재는 전 폴란드 국가대표였던 에우겐 폴란스키가 임시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팀 분위기 반등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 시즌 레버쿠젠은 여러 차례 난타전을 치르며 불안정한 수비와 역동적인 공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라드바흐가 올 시즌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수비마저 붕괴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화려한 스코어보드보다는 레버쿠젠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